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 라이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철 과일은 바로 자두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입맛도 없고 몸도 쉽게 지치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 상큼하고 새콤달콤한 자두 한 알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활력을 주는지 알고 계셨나요? 자두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뛰어난 과일로 예부터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식재료로도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을 돕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효능까지 가지고 있어 더운 계절에 꼭 챙겨 먹어야 할 과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두가 우리 몸에 어떤 건강 효과를 주는지 10가지 효능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자두를 활용한 일주일 건강 식단, 그리고 자두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피해야 할 조합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두가 주는 건강한 효능 10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장 건강 개선과 변비 완화. 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많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켜주고 대변의 수분을 늘려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나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 자두는 천연 완화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자연스럽게 자두를 섭취하면 보다 부작용 없이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화 방지와 세포 보호. 자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피부 노화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세포들이 보다 건강하게 유지되며 피부의 탄력과 윤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자두에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는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며 상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이럴 때 자두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타민을 보충하면 감기나 각종 염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공적인 보충제가 부담스럽다면 자두처럼 먹기 편한 자연식품을 활용해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피부 미용과 트러블 개선. 자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E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양소는 피부세포의 손상을 막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주름을 줄이고 탄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두의 풍부한 수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며 피지 분비를 조절해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땀과 피지로 인해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데 자두는 속부터 맑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 보조. 자두는 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과일입니다. 100g당 약 45kcal 정도로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낮은 편에 속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간식이 당길 때 설탕이나 과자 대신 자두를 섭취하면 입도 즐겁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두는 이뇨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붓기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 자두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개선. 자두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자두는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또한 자두 속 폴리페놀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기여하여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돕습니다.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자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 강화. 자두는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필요한 성분들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말린 자두인 푸르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예방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두 같은 천연식품을 통해 뼈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두는 평소에 먹기 편하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도 쉬워 꾸준히 섭취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눈 건강 보호. 자두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같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세포를 보호해주고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화성 안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긴 현대인들에게 자두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좋은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이 자주 침침하거나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은 자두를 간식처럼 섭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 개선. 자두는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는 과일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자두는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코올이나 약물 등으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자두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간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자두를 섭취하면 간이 보다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피로감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보조. 자두는 단맛이 있지만 당지수가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과일입니다. 따라서 당뇨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고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과일이라 해도 과도한 섭취는 피하고 식사 중간에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자두로 실천하는 일주일 건강 식단 챌린지. 월요일. 자두 오트밀 아침죽. 자두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자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 귀리로 만든 오트밀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은 물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자두 오트밀 아침죽은 잘 익은 자두 2-3개의 씨를 제거한 뒤 잘게 다지고 우유나 두유 1컵에 귀리 3큰술과 함께 끓여줍니다. 자두는 따로 졸여 퓨레 형태로 만들어 마지막에 얹어주면 단맛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꿀은 약간만 곁들이는 것이 좋으며 너무 달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부터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활력을 더해주고 특히 장이 예민한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식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과 자두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이로우며 하루를 시작하기에 부담 없는 한 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두는 껍질째 사용하면 안토시아닌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 전 깨끗하게 씻고 껍질째 활용해 보세요. 화요일. 자두 닭가슴살 샐러드. 활력이 필요한 점심시간, 자두와 닭가슴살을 곁들인 샐러드는 가볍고도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자두는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샐러드에 자연스러운 풍미를 더하고 기름진 드레싱 없이도 만족스러운 맛을 완성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식힌 후 얇게 찢고 자두는 4등분으로 잘라 씨를 제거한 뒤 적당히 슬라이스합니다. 여기에 어린잎 채소나 로메인, 방울토마토, 오이 등을 곁들이면 식감이 다양해지고 생으로 섭취한 자두의 풍부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 약간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은 고단백 저지방 식단을 실천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자두의 유기산 성분은 근육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나 더위에 지친 여름철 점심으로 추천할 만한 메뉴입니다. 샐러드의 자두는 너무 무르지 않은 단단한 상태가 적당합니다. 물컹한 자두는 샐러드의 식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자두 보리밥 정식 중간주에 접어든 수요일에는 속을 다독이는 정식 형태의 건강식이 좋습니다. 자두 보리밥은 현미나 보리에 찹쌀을 조금 섞어 지은 밥에 졸인 자두를 곁들여 먹는 방식으로 새콤달콤한 자두와 구수한 곡물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자두는 씨를 제거하고 약간의 물과 함께 졸여 자두조림 형태로 준비합니다. 밥은 보리 1컵에 현미 2컵을 넣어 고슬고슬하게 짓고 상차림에는 나물류 두세 가지와 된장국, 김치, 구운 두부 등을 곁들이면 됩니다. 자두조림은 따뜻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입맛이 살아나고 식후에도 속이 편안합니다. 보리의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고 자두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며 복부 팽만감이나 더부룩한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자두조림은 미리 만들어 냉장 보관해 두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설탕은 많이 넣지 말고 자두 자체의 단맛에 집중하세요. 목요일 자두 두부 샌드위치 바쁜 날에는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영양 가득한 자두 두부 샌드위치가 좋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뛰어나며 자두는 상큼한 맛과 항산화 성분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재료입니다. 부드러운 연두부나 찌개용 두부를 으깬 후 자두는 잘게 썰어 소량 섞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 삶은 달걀, 다진 양파를 넣고 소금과 올리브유로 간을 맞춘 뒤 통밀 식빵 사이에 넣으면 완성입니다. 치아바타나 베이글도 좋습니다. 두부는 동물성 지방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식재료이며 자두는 이와 함께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두와 두부의 조합은 혈당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자두를 생으로 사용할 경우 껍질에 남은 이물질이 없도록 베이킹소다에 담가 충분히 세척해 주세요. 금요일 자두 잣죽 한 주의 피로가 누적되는 금요일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죽 한 그릇으로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 잣죽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자두와 고소한 잣이 어우러진 메뉴로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권장할 만한 식단입니다. 찹쌀은 미리 불려서 사용하고 자두는 씨를 제거한 뒤 작게 썰어 둡니다. 불린 찹쌀을 푹 끓이다가 중간쯤에 자두를 넣고 마지막에는 갈아 놓은 잣을 섞어 마무리합니다. 자두의 산미와 잣의 고소함이 잘 어우러져 과일죽 특유의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좋고 자두는 장운동을 촉진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저녁에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편안하며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잣은 기름 성분이 많아 금방 산패할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넣기보다는 식사 직전에 갈아서 바로 섞는 것이 좋습니다. 토요일 자두 현미김밥 주말 나들이나 외출이 있는 토요일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영양 균형을 갖춘 자두 현미김밥이 제격입니다. 일반 김밥보다 기름이나 나트륨 함량을 줄이면서도 자두 덕분에 산뜻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은 밥을 지은 후 식혀서 사용하고 자두는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긴 후 곱게 다져줍니다. 단무지나 햄 대신 자두와 함께 구운 달걀, 오이채, 당근채를 넣고 말면 기름기 없이 깔끔한 김밥이 완성됩니다. 자두는 김밥 속 재료로도 활용되지만 곁들임 과일로 따로 챙겨도 좋습니다. 자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외출 시 간식이나 군것질을 덜하게 만들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미밥과 자두의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시켜주어 당뇨 예방에도 긍정적입니다. 빈밥에 들어가는 자두는 너무 무르지 않게 손질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데칠 때는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담갔다가 바로 꺼내 찬물에 헹구세요. 일요일 자두 차조밥과 쌈채소. 휴식과 재충전의 날인 일요일에는 내장 기능을 다스릴 수 있는 소화가 잘 되는 곡물밥과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식사가 적합합니다. 자두 차조밥은 쫀득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며 함께 먹는 쌈채소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자두는 곱게 다져 볶아 놓고 차조는 현미와 함께 불린 뒤 밥을 지을 때 섞습니다. 밥이 완성되면 따뜻한 밥 위에 볶은 자두를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줍니다. 곁들임으로는 상추, 깻잎, 치커리 등 여러 종류의 쌈채소를 준비하여 자두밥을 싸서 먹으면 좋습니다. 자두의 새콤달콤한 맛은 입맛을 자극하고 차조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기운 회복에 좋습니다. 또한 쌈채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므로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에도 효과적이며 자두의 유기산 성분이 소화와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차조는 수분 흡수가 빠름으로 불릴 때는 현미보다 30분 먼저 담가두면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자두는 볶을 때 중불에서 살짝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와 궁합이 좋은 재료. 자두와 요구르트. 자두는 유기산이 풍부하고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으로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 건강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자두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요구르트는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두와 꿀. 자두 특유의 산미는 꿀의 단맛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꿀은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풍부하여 자두의 유기산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냉찜질처럼 차게 마시는 자두꿀차는 여름철 더위로 인한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자두와 연근. 연근은 수렴 작용이 뛰어난 채소로 자두와 함께 먹으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두의 칼륨 성분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연근의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자두와 오이. 자두와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있어 몸에 열을 식히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갈아 만든 주스나 샐러드 형태로 먹으면 탈수 예방과 피부 진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두의 비타민C와 오이의 실리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예방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두와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자두와 대비되는 부드럽고 기름진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두는 산미로 입맛을 돋우고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식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두 재료를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만들거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자두와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 블루베리와 자두는 면역력 증진에 좋은 조합입니다. 자두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고 블루베리 역시 눈 건강에 좋은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이 두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노화 예방, 피로 회복, 눈 건강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자두와 생강. 생강은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식재료입니다. 자두의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켜주는 생강은 특히 속이 냉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자두를 섭취할 때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두청에 생강즙을 곁들이거나 자두잼에 생강향을 더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자두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두와 피해야 할 조합. 자두와 우유. 자두와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두의 유기산 성분이 우유 속 단백질과 결합해 위산 분비를 자극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을 경우 속쓰림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두와 감자. 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고 자두는 산성이 강한 과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섭취되면 위산 과다를 유발하고 가스가 차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전통의학에서도 산성과 알칼리성 재료의 동시 섭취를 경계합니다. 자두와 해산물. 자두는 과일류 중에서도 산성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데 조개류나 새우, 오징어 같은 해산물과 함께 먹을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식품 알레르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위장을 자극하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두와 알로에. 알로에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자두와 같은 소화기관을 자극하는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배탈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두 자체가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알로에까지 더해지면 장운동이 과도해져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두와 고지방 육류. 자두는 대체로 저열량 과일이지만 고지방 육류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더뎌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두의 유기산이 육류의 지방과 결합할 경우 위장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겹살, 등심,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와 자두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와 매운 음식. 매운 음식과 자두를 함께 먹으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두는 속을 시원하게 하지만 매운 음식과 만나면 복부 팽만감과 트림, 심한 경우에는 속쓰림이나 위염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장이 약한 사람은 이 조합을 피해야 합니다. 자두와 차가운 탄산음료. 자두 자체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음이 들어간 탄산음료나 찬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냉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장을 차게 만들고 소화를 저해하여 복통이나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두를 먹은 직후에는 찬 음료 섭취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두는 그저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닙니다. 면역력 강화부터 혈압 조절, 피부 건강, 장 건강까지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돌봐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건강 효능과 식단, 그리고 음식 궁합을 잘 활용하신다면 무더운 여름철에도 몸속은 산뜻하고 가볍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자두 한 알로 시작하는 건강한 하루,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시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이어가고 싶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늘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라이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